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223페이지 박스에 있는 그림 설명을 하다가 멈췄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스에 보시면 납세자가 이렇게 있고요. 안에 그 날짜를 보면 다 90일이에요. 90일. 감사원만 3개월로 되어 있고요. 다 90일입니다. 90일. 90일 안에 납세자가 자기 부작위로 인해서 본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90일 이내에 세무서장 아니면 그 윗단계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괜찮지만 안 받아들여졌다고 하면 그 이의 신청에서 바로 국세청장한테 90일 이내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해결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것도 잘 안 되면은 이때는 이제 요까지 행정심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90일 이내에 다시 또 행정법원으로 행정법원. 요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 납세자가 맨 처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 소속 직속 기관인 조세 심판원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조세 심판, 그죠? 조세 심판에서 심판 청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세무서나 국세청이나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한 식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조세 심판으로 직접 가겠다. 이렇게 90일 안에 가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쪽은 다 싫다. 뭐 국무총리 산하기관의 조세 심판원이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세무서 다 싫다. 난 감사원 쪽으로 하겠다. 여기도 감사원 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90일 이내 하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게 다 해결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때는 행정법원으로 가요. 행정법원. 이때는 소송이 되는 거예요. 소송.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납세자가 처한 사안에 따라서 이의시정 심사 청구로 가기도 하고요. 바로 심판 청구로 가기도 하고 감사원으로 가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서 납세자한테 어떤 게 가장 유리한 길인지 선택을 해서 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 청구로 간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라고 하는데 심판 청구를 하다 그건 안 돼요. 한 루트로 가면 쭉 가야 돼요. 이렇게 길이 지금 세 갈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세 갈래 길로 쭉 가는 거지 이따가 옆으로 갈 수는 없어요. 옆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나의 침해 당한 나의 그 권리를 구제받을까는 처음에 심사숙고를 잘해서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좀 그나마 좀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길은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갈래가. 그래서 223페이지 밑에 국세 불복 절차의 주요 내용, 불복 대상 단가로 1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납세자겠죠. 그 처분은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작위로 인해서 이제 권리 침해 당한 자는 자기나 부작위를 해라. 어떤 취소나 아니면 자기를 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까만 글자 다음의 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 이미 결정을 한번 내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관소에 똑같은 거를 또 불복을 해봤자 이거는 도돌이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무단계로 넘어가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불복 대상을 제외를 시킨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조처법,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통고 처분. 이건 뭐냐면 조처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짜 세금 계산서 뭘 해갖고 이제 5억 이상을 이렇게 좀 돌렸다, 이렇게 유통을 시켰다 그러면은 이게 세무서에서 바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갖다가 세무서 조사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도 받게 돼요. 그러거나 통고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통고 처분은
세무서에서 조사가 계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시작됩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불복 대상이 아닌 거예요.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불복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세 갈래의 길이 있는데 감사원 거를 이렇게 했어요. 감사원 쪽 길을 택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감사원 쪽에 심사 청구를 했는데 이게 끝 났으면은 이걸로 끝인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행정법원으로 가야 돼요. 행정법원으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청구자의 자격. 그러니까 아까 자기 부작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응감의 성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잘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시면 끝자락에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무서가 이렇게 있고요. 납세자한테 당신의 세금이 이번에 이제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화가 막 났어요. 화가 났으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뭐 감사원 청구 하여튼간 본인의 찬성에 맞게끔 했는데 그건 이 사람 입장인 거고요. 이쪽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이 처분을 중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납세자는 자기 이쪽 걸쳐서 뭐 90일, 90일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단계가. 그죠? 90일 단계로 가게 되면 보통 6개월이 지나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 이걸 갖다가 부과를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해요. 무슨 진행?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빨리 이제 독촉장도 보내고 임의적 강제 절차. 그죠? 강제 절차에 가는 거예요. 강제 절차로. 환수 절차에 가는 거죠. 이 절차는 진행이 되는데 요 불복 절차 때문에 이게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집행 부정지 원칙이에요. 이해되세요? 집행 부정지, 집행 불정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집행 불정지 원칙을 명백히 채택하고 있다. 뭐 진행이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처분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자기 부작위로 인해서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자는 이렇게 이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225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권리를 또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만약 처분을 했어요. 조세 처분을 했으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쪽에서 알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에 대한 자료를 열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복사도 할 수 있고요. 관계에서 열람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 진술권. 이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이 되면 납세자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가 있다고. 자기 변론권이 있어요. 자기 보호권이. 그런 걸 의미를 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무서라는 건 세법을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하는 곳인데 일반인들은 세법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저희가 변호사 쪽 관련 일을 잘 모르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뭐 세법 이런 법 잘 모르세요. 그렇게 되면은 대리인을 통해서 세무사나 회계사나 그런 분을 통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해되시죠? 하고 225페이지 불복 절차의 종류 이의신청 개념.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청 또는 그의 직속 상관, 직급 상급기관, 지방청, 지방국세청에게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이의신청의 요건에 보시면
자격, 대상, 신청 기간 이렇게 있는데요. 자격은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되고요. 신청 대상은 처분, 뭔가 자기나 부작위한 처분이 있죠. 그 처분이 되는 처분. 한자 몇 개 쓰고요. 처분에는 아까 말한 자기와 부작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 부작위. 어떤 행동을 했다. 자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부작위. 이게 다 처분 안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처분을 했다. 처분하지 않았다. 그죠? 부작위가 있다. 이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대상은 기간 90일 이내 되죠. 90일 이내. 아까 그 도표 있죠? 박스 보시면 223페이지 보면은 다 90일인데 감사원만 3개월이에요. 90일 이내 처분을 받고 나서 90일 이내 할 수 있어요. 90일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이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90일을 꼭 지켜서 해야 된다. 이거를 90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같은 게 들어왔으면 이의신청을 검토해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정기간 220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결정은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결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처분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대상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다퉜는데 세무서가 처분한 게 맞다, 틀리다, 뭐 그런 거겠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 보세요. 이거를 자 보면은 이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게 이제 결과가 세 가지 결과.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한 게 맞다 틀리다 그건 다 이해가 돼요. 그럼 두 가지라고 이제 보통 생각들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각하. 뭐 존칭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각하라는 게 뭐냐면 뭔가 이제 이렇게 처분을 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하잖아. 이의 신청을 뭔가 이제 조세불복 절차가 들어가면 그 형식을 갖춰야 돼. 형식을. 그래서 90일 이내에 되고 예를 들어서 90일 이내에 되고 그리고 처분은 A라는 처분을 내렸으면 A에 대해서 다퉈야 되지 다른 B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 어떤 형식적인 면을 검토를 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본안심사가 들어가요. 내용을 심사하는 거예요. 내용을. 그죠? 이거는 형식을 검토해봤더니 형식에서 탈락됐던 형식에서 탈락.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요. 형식에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각하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각하 결정. 네, 봤더니 형식은 그냥 오케이. 형식은 오케이인데 기각은 뭐냐면은 당신이 주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거절이죠. 이건 거절이에요. 리젝트. 거절이고 인용? 이거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accept.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쉽게 쓰면 좋은데 이게 다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당신이 형식적 요건이 미비됐기 때문에 본안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 좀 풀어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각합니다 이렇게만 말을 해요. 당신께 제출하신 거 보니까 기각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형식적인 요건은 잘 갖추셨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바는 세법에 반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한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기각이라는 건요. 인용은 뭐냐면 당신이 주장한 거가
맞고 저희가 처분한 게 틀렸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인용이에요. 인용이라면 자,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제 이만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100% 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죠?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의미는 좀 광범위하겠죠. 그래서요. 이게 좀 탄력적이겠죠. 전부 인용이냐, 부분 인용이냐 이렇게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불복을 청구했을 때 결과는 각하, 기각, 인용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보시면 227페이지 결정의 종류 동그라미 1번 각하. 각하는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사건을 심리해 보지도 않고, 즉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배척하는 의미합니다. 밑에 좀 보면 예를 들어 신청기간의 경과, 보정기간, 그러니까 어떤 거 이제 보수, 보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정기간 내에 보정 불이행, 청구자 자격이 없는 자의 청구 사항이 되지 못하는 청구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기각은 요건 심리하는 결과 신청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본안 심리, 내용 심리에 의해서 청구인의 청구 주장이 불복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 리젝트,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취소나 결정 경정은 요건 심리를 한 결과 신청 요건을 구비했고 또 본안 심리, 그 내용 심리 해보니까 청구 주장이 타당해요. 그래서 받아들여준다. 오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인용이라는 게. 그래서 세무서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결정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요. 취소나 경정 결정,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것도 똑같아요. 다 절차는 똑같고요. 말만 좀 바뀐 거예요. 똑같으니까 이건 패스하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심판 청구는, 그러니까 심사 청구는, 자 봅시다. 이게 다시 앞에 몇 페이지지? 223페이지 박스 보시면 방금 했던 게 이의 신청인데 나한테 처분한 세무서한테 하는 게 여기고요. 심사 청구는 세무서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상급기관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 대상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심판 청구, 그 박스에 보시면은 심판 청구는 거기 아니라 어디요? 조세 심판원,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직속 산하기관인 조세 심판원이 하는 거를 심판 청구라고 해요. 그거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 심판 청구 229페이지 개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조세 심판원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뭐 청구자, 뭐 그다음에 뭐 대상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기간도 똑같고, 그게 또 심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231페이지 보시면 231페이지 보시면 심판 청구 절차 중 내용 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불이익 변경 금지, 그 다음에 불고불리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세 가지인데, 이거는 어디야? 이의신청 심사 청구랑은 좀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판 청구, 불이익 변경, 금지, 그죠? 불고불리의 원칙.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 자, 불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불이익병리 금지 원칙은 교재 231페이지 동그라미 보시면 조세 심판원장은 세종시에 있어요. 지금은요. 조세 심판원장은 심판 청구를 심리 결정함에 있어서 심판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요? 자, 보시면 보세요. 다시 여기 223페이지 보면, 자, 맨 처음에 이제 처분을 받았어요. 납세자가.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졌어요. 기각이 됐죠. 그 다음에 심사 청구를 할까 심판 청구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해요. 근데 심사 청구의 대상을 보면은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곳을 보면 국세청장이에요. 그죠? 같은 세무서 라인이죠. 그러니까 좀 깨름지게 거예요. 근데 심판 청구는 어디죠?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무서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이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쪽으로 하게 되면 세무서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좀 공정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조세심판원으로 갔어요. 조심원으로 갔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이의 신청한 다음에 조심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받은 처분은 당신의 납세해야 되는 금액은 1,000원입니다. 이렇게 일단 결정이 난 상태예요. 근데 조심원으로 가서 당신 걸 다시 심리해봤더니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입니다. 3,000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납세자가 처음 처분받은 당신 납세해야 되는 금액이 1,000원입니다. 보다는 더 이상 불리하게는 처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세무서 쪽으로 쭉 가면 그냥 1,000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의 신청, 심사 청구하면 같은 세무서 라인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많이 비쌀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맨 처음에 1,000원 받았을 때 그 다음 심사 청구 가더라도 이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국무총리 산하기에는 조심원을 갔는데 당신이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런 선례가 많이 남아버리면은 사람들이 조세심판원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절대 안 가요. 괜히 저쪽으로 갔다가 그냥 1,000원으로 끝날 수 있는 걸 2,000원, 3,000원 된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오해나 불신을 애시당초 차단하기 위해서 당신이 맨 처음에 받은 처분 1,000원 보다는 더 이상 불리하게는 변경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불리익 변경 원칙,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이해되시죠? 그 다음 불고불리. 불고불리 원칙이 뭐냐면, 자, 읽어보면 동그라미 2번 조심원장은 심판 청구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고가 이게 한자어인데 고가 알릴 고자, 알릴 고자. 잘못 썼네. 이 고자가 알릴 고자, 알릴 고자. 옛날에 호동왕자의 자명고 그 얘기 안 해요? 자명고. 스스로 울려서 알린다. 그냥 그 고자가 알릴 고자인데, 알리지 않은 것은 판단,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납세자가 조심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겠죠. 납세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주장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조심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요 대응되는 건 요건데
보니까 이걸로도 뭔가가 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세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몽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분리변경 금지나 그거가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유심증주의가 뭐냐면 보겠습니다. 조심관은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들은 심판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심리 결과와 과세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본인의 그동안의 경험과 그 다음에 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 압력을 가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심증주의는 제시된 증거의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를 법률로 정해놓아서 심판관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증거 법칙의 굴레에서 벗어나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거다.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형법에 보면 그쪽은 증거 우선주의고요. 증거 원칙주의인데 이쪽은 증거도 중요하지만 사전 정황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정황을 봤더니 이건 처분이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의미하는 데서 자유심증주의예요. 증거 법률주의가 아니라 자유심증주의. 형법과 완전 다르죠. 이거는 자유심증주의. 그래서 교대심판원은 요 세 가지가 특징이라는 거 꼭 좀 이해하시고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